안녕하세요. 저는 LA에 놀러 왔는데 하루가 통째로 비는 날이 있어서 LA에서 극강의 스케줄로 유명한 패키지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패키지는 한국인이 아니면 만들 수 없고 한국인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극강의 스케줄인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1시간 동안은 여러 군데를 거의 다운타운 빼고는 다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다운타운 비디오는 제가 같이 붙여드릴게요. 산타모니카, 게티센터, 베버리힐즈, 핑크월, 그로브, 할리우드, 레이크 할리우드 파크, 그리피트 옵서베터리까지 갑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곳은 산타모니카입니다. 한국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관광객들이 구경할 곳이 제일 많은 곳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맨하탄 비치를 좋아하지만 이곳은 피어 따라서 이렇게 쫙 걷기가 참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미국 동서대륙을 가로지르는 66번 표지판에 공식 종착점, 저기 앞에서도 사진을 찍어 보시고요. 일단 바다를 보면서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행 온 기분이 확 났습니다. 산타모니카랑 다음에 갈 베버리힐즈는 LA와 분리된 독립된 시티라서 여기는 폴리스도 따로 있고 아주 깨끗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관람차 주변에는 이것저것 먹을 것도 팔고 있고 귀여운 저런 관람차도 오시면 타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패키지를 쫙 하시고 대략적인 위치랑 분위기를 보고 원하는 곳을 다시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산타모니카는 특히 저렇게 공연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피어 끝부분에 있는 수브니어 샵인데 저희 가이드 라빈이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싸다고 해줬습니다. 가이드분이 계시니까 주차도 착착 하시고 사진도 찍어주고 정말 좀 편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붐비기 전 오전 시간에 산타모니카를 클리어를 하고 이제 다음 스케줄을 갈 건데요. UCLA 근처에서 점심을 먹는 시간이 일단 있었습니다. 대학가 주변이니까 이것저것 먹을 곳이 많았는데요. 특히 인앤아웃이 있어서 한국 다른 커플분들은 그쪽을 가시고 저는 김치볶음밥이 있는 한국 가게에 왔습니다. 17불에 음료수 하나, 팁 조금 하니까 22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대학가도 물가가 만만치 않네요, LA는. 김치볶음밥이 약간 마늘 향이 많이 나는 의외로 맛있는 맛이어서 꽤 많이 먹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이 제일 많았던 인앤아웃입니다. 모자도 받으셔서 기념사진도 찍어보세요. 오늘 코스 중에 제가 안 가본 단 한 군데, 게티센터를 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번 LA를 올 때 강아지들이랑 같이 와서 게티센터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사진을 보면 정말 순백색의 너무 아름다운 건축물과 공간들이란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대를 했던 곳입니다. 예술 작품들이 있는 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야외 정원까지 있습니다. 얘는 주차를 찾기 쉽게 저렇게 색깔로 하는 게 특이하더라고요. 무인 트램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인데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고 주차비는 받는다고 했습니다. 트램은 한 3분 정도 탔던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경치랑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구경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트램에서 내리시면 정말 끝내주는 날씨가 반기고 있었습니다. LA는 날씨 텍스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건물을 보시면 리차드 마이어라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이 순백색의 트래버티는 이태리에서 공수해 왔다고 합니다. 가이드해 주시는 라빈이 얘기해 줬는데 이 계단이 굉장히 얕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박물관을 즐길 수 있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 천장이 아주 높게 이렇게 빛이 싹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빛 들어오는 것 따라서 무지개도 볼 수 있고 굉장히 다른 느낌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바깥쪽을 보시면은 또 자연과 이 건축의 조화가 정말 이 공간 자체가 예술 작품입니다. 저는 오늘 가봤던 여러 군데 중에서 이 게티센터는 다시 한번 꼭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와서 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금광이라 그러나요? 금이 나오는
그런 돌이라고 하는데 조기가 이제 금맥이라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요걸 이렇게 만지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대요. 그래서 요 돌이 엄청 맨질맨질합니다. 그 옆에는 새로 나온 돌은 아주 희끄무리한데 이건 아주 반질반질하더라고요. 안쪽에 들어오시면 1950년대 최대 부자였던 석유 재벌 게티의 생애를 알 수 있습니다. 손자 납치 때도 몸값 지불을 거부했던 걸로 유명하죠.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문화를 같이 즐겨야 된다고 하면서 게티 재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루이 14세의 저 초상화를 위해서는 발끝 포인하는 저걸 위해서 여러 번 수정했다고 합니다. 기타 프랑스 왕실의 화려한 장식 미술품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당시 시절의 화려함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동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꽃 부분이 입체적으로 톡 튀어나와 있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이드분이 설명을 싹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또 이런 전망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요. 이곳에서 사진이랑 뭐 이런 것도 많이 찍어주셨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인상파 작품들이 있는 곳으로 넘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조금 희미한데 멀리서 보면 좋더라고요. 클로드 모네의 이 시리즈 중 하나도 여기에 있었고요. 가장 유명한 이 아이리스, 이 작품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자유 시간이 주어져서 저는 저 정원이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저 미로같이 생긴 정원이 굉장히 아름답죠? 건축가였던 리차드 마이어는 저 정원을 굉장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 기하학적이고 심플한 이 건물에 비해서 정원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뛰어놀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좀 힘들긴 한데 좀 힘들만 하면 이렇게 자유 시간을 주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엄브렐러도 이렇게 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쓰고 다닐 수 있고요. 여기저기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의자가 계속 있고 안쪽에 이렇게 예쁘게 정원이 있어요. 이제 다 자유시간 30분 지나가고 있어서 트램 타러 가려고 해요. 여기는 남편이랑 같이 다시 한번 와야 될 것 같아. 너무 일단 경관도 예쁘고 앉아서 수다 떨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티 센터, 이거 피아노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건물도 정말 멋있네요. 제 트램을 다시 타고 주차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투어가 게티 센터랑 마지막에 가는 업설베터리 그 우버값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을 보고 싶다면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게티 센터가 내년에는 레노베이션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올해 안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유명한 쇼핑거리인 로데오 드라이브입니다. 여기는 베버리힐즈입니다. 명품 가게들이 즐비한 이 로데오 거리를 저희는 편안하게 차 안에서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가 연말이 되면 정말 장식도 너무 예쁘게 하고 정말 예쁜데요. 제가 사진을 좀 첨부해 드릴게요. 가이드분이 다니시면서 계속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특히 베버리힐즈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도로 상황도 정말 깔끔하고 도로도 깨끗하고 소화전도 다르고 여긴 뭔가 다릅니다. 여기는 베버리힐즈 사인이 있는 곳인데요. 야자수도 정말 관리를 잘 해놨죠. 여기서 잠시 파킹을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곳은 오면은 나무들이 굉장히 크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 깨끗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아주 좋아지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여기가 대중교통을 허가를 안 해줘서 택시나 우버 같은 것만 타고 올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제 강아지 2마리랑 몇 년 전에 왔던 사진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오면은 이 야자수가 이렇게 쫙 돼 있는 거 이걸 보면은 LA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라스베가스는 지금 너무너무 덥거든요. LA는 날씨도 정말 쨍쨍 너무 예쁘고 너무 좋긴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렌디하고 빈티지한 숍이 많은 멜로즈 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도로 상황이 바로 안 좋아지는 거 보이십니까? 아까 베버리힐즈에 있을 때는 아주 도로가 스무스했었는데 여기는 우구덩 합니다. 왼쪽에 글로시에도 있고요. 여기 뭐 체리도 있고 수프림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빈티지 샵도 있고 쇼핑하기에 좋은 거리입니다.
여기에 이 핑크월, 저기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줄 서서 찍더니 아직도 그러네요. 가이드 라빈이 차에서 기다려주고 저희끼리 사진 쇽쇽쇽 찍고 다음 장소로 빨리 움직여 봅니다. 저는 여행 다닐 때 첫 번째 날에 쫙 보여주는 패키지를 선호하는데요. 이번 패키지는 정말 미친 스케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머스 마켓입니다. 이 옆에는 그로브라고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쇼핑을 하고 싶으시다면 시간을 더 내서 다시 한번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우리는 파머스 마켓 안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뭐 과일 디저트, 음식, 여러 가지 수브니어 등등 볼 게 정말 많은데요. 뭐 딱히 살 게 없으시더라도 이렇게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미난 곳입니다. 이 디저트는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게 달아 보이더라고요. 크기도 굉장히 컸어요. 15불이나 하네요. 연유 라떼로 유명한 곳을 추천받았습니다. 커피 코너라는 곳인데요. 연유에다가 우유, 라떼를 이렇게 만들어서 달달하고 아주 고소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진한 맛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추천드립니다. 프라푸치노의 아주 연한 맛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산 음식을 저렇게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베가스에도 있는 저 이탈리안 샌드위치 집도 있었고, 저는 가이드 라빈이 추천해준 그 브라질리안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BBQ 종류, 치킨, 포크, 스테이크 이런 게 있고요. 식판처럼 먹고 싶은 만큼 조금씩 담으면 되는데 샐러드도 아주 상큼한 것들이 많고, 저는 배가 많이 고프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담아도 돼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마늘 파스타였나? 저것도 정말 괜찮았어요. 저는 매운 치킨이랑 트라이팁이었나? 제일 맛있는 게 뭐야? 그랬더니 자기는 이걸 좋아한대. 그래서 조금만 달라고 저렇게 아주 조금만 받아봤습니다. 요건 소스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은 못했는데 조만큼 한 개 한 13 먹고 싶은 걸 골라서 무게로 계산하는 저런 거고요. 저 매운 치킨이 저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저 겉에는 좀 바싹하고 안에는 촉촉했습니다. 그리고 저 육가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여기 추천드립니다. 과일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사과라고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사과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곳입니다. 여기는 정육 코너였던 것 같아요. 자, 파머스 마켓에서 옆으로 나오시면은 이제 그로브 몰이라고 이 철도를 따라서 쭉 걸어가시면은 그 스토어들이 쫙 있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시는 아리찌아도 있고 브랜디 멜빌, 알로, 자라, 그리고 뭐 세포라, 애플 뭐 등등 있습니다.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으시면 여기서 쇼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에러원도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옆쪽에는 트레이더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특히 또 연말에 오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 안쪽으로 오니까 이 라라랜드라고 돼 있는, 예전에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새로 생긴 커피숍인가 봐요. 이쪽에 사람이 정말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 노란색 쇼핑백이랑 뭐 여러 가지 바이럴이 됐다고 합니다. 인스타 같은 곳에서.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활기찬 분위기로 서빙하시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줄을 뚫고 사 먹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옆에 있는 시스캔디에서 당 떨어지니까 살짝 보충을 하고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헐리우드 거리로 가봅니다. 저도 여기 맨날 지나만 가보고 실제로 걸어본 거는 처음인데요. 이 마담 투소도 있고 오스카 극장이 있는 이 돌비 시에러가 있는 여기다 주차를 하고, 여기가 바로 그 레드 카펫이 쫙 펼쳐지는 오스카 시상식 때 하는 곳이랍니다. 저는 이제 힘들어서 정신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사진을 찍어주시고, 이거는 모하메드 알리였던 것 같은데 밟히기 싫다고 저분은 저렇게 했대요. 자, 이제 별들을 밟아가면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별을 밟는 데는 스타들이 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명성도 있어야 되고 심사도 하고 돈도 한 1억 정도 낸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이니스 티어터 앞쪽에 있는 손발 도장 찍는 정말 대스타들이 할 수 있는 마이클 잭슨도 있었네요.
트와일라이트도 있고 이렇게 원하는 스타들을 싹 찾아보면서 걷는 재미가 있긴 한데 사실 찾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이드님이 이렇게 딱딱 찝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비 브라이언은 손이 진짜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바닥이라 좀 더럽긴 했는데 정말 손 차이가 어마무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원하시는 스타들을 한번 보고 하이파이브도 한번 날려보고 그러고 갔습니다. 한국 배우로는 이병헌 배우님, 그리고 밑에는 안성기 배우님 있으셨습니다. BTS도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영화 볼 때 처음에 나오는 사자 있잖아요. 사자를 데려다가 저렇게 발바닥을 찍었대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수브니어 파는 것도 있었고요. 중국 분들이 모여 계시길래 가봤더니 제키챈 손발 지장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어벤져스 배우들이 모여가지고 손바닥을 이렇게 같이 찍었네요. 요거까지 보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상식에서 내리는 장소인 여기를 한번 쳐다봐주고 여기 기생충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가는 길에 찍어본 매직 캐슬인가? 뭐 신기한 곳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레이크 헐리우드 파크라는 헐리우드 사인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봅니다. 이곳도 굽이굽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차가 필수입니다. 여기도 밑에 쪽에는 그 강아지들이 놀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헐리우드 사인이 잘 나오게 가이드님이 알아서 사진을 잘 찍어주십니다. LA 날씨는 2시부터 5시는 햇볕이 굉장히 강해서 햇볕 가리개가 필요하고 또 이쪽에 저녁 때 오면은 긴팔이 필요합니다. 약간 쌀쌀하더라고요. 주차 전쟁인데 다행히 주차를 잘 구했습니다. 여기가 사실 별을 보러 온다기보단 이 노을이랑 야경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좀 잔디를 막아놔서 좀 예쁘진 않은데 이런 모양이고요. 저 위쪽에도 천문대 그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몇 년 전에 조카들이랑 왔었는데 이게 해질녘에 온 거는 처음이에요. 저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뭐 지구의 자전을 표현했다고 가이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 돌고 있고요. 아이들이 필드 트립으로 굉장히 여기를 낮에는 많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짜긴 하지만 행성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자유시간을 받아서 물론 저는 수브니어 샵으로 바로 왔습니다. 이거 좀 탐났는데 사진 안 왔어요. 70불 정도 했던 것 같고 작은 문진이었고 더 큰 거는 뒤에 더 멋있는 거 있더라고요. 요런 것도 있고 아무튼 우주에 관련된 거 신기반기한 거 많이 있었고요. 저는 여기서 스티커를 예쁜 걸 하나 건졌습니다. 6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예뻐요. 125불짜리 요것도 너무 예뻐요. 이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맨날 보시던 이 뷰 포인트가 딱 있습니다. 여기가 야경일 때도 정말 예쁠 것 같고 사실 지금 노을이 지는 시간이었어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스모그가 없어서 저 뒤쪽까지 좀 보이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제가 촬영 실력이 좋진 않았지만 정말 멋있었어요. 사람들이 점점 몰리니까 시간대를 잘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을 지는 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야경일 때도 멋있을 것 같은데 이 노을 지는 거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도 산등성이 위에 있기 때문에 차가 꼭 있으셔야지 올 수 있는 곳이고 렌트하는 게 좀 불편하시다면 가이드 투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길었던 10시부터 밤 9시에 끝났나?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가이드분도 정말 라빈 너무너무 고생했고 이런 미친 스케줄을 만든 그 투어 회사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왔는데 시간이 없으셔서 한 번에 많은 것을 보고 싶으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돈내산 패키지 여행 투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